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문학 읽을 때 제가 어떻게 읽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9월 모의고사 차폐 지문을 들고 왔어요. 우선 이 지문 읽기 전에 18년도 수능 부호화 지문 보시면 훨씬 더 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읽어보신 후에 이제 이 지문 기출 분석하는 걸 추천드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는 강약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부분을 힘 줘서 읽고 어떤 부분을 좀 힘 빼서 읽는지. 저는 그 글을 읽을 때 그 문단별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반드시 찾거든요. 그러니까 문단별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하고 싶은 말이 모여서 이 글 전체의 하나의 주제를 만들어내는데, 그 문단에서 하고 싶은 말을 캐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첫 문장을 좀 빡세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문장을 굉장히 눌러서 읽습니다. 자, 읽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소리, 특히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은 축음기에서 시작하여 매체의 발명과 발맞추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첫 문장을 읽고 저는 여기에 꽂혀요. 음악을 저장. 여기에 꽂혀서 그 위에 이외의 정보를 그냥 별로 이렇게 약하게 읽습니다. 이것만 살리는 거예요. 음악 저장. 축음기의 원리는 간단해. 뭐 또 어떤데? 끝부분에 날카로운 바늘을 장착한 원뿔형 나팔을 준비한다. 자, 이미지를 떠올려볼까요? 날카로운 바늘 뭐 이런 게 있어. 바늘 아래에 섬세하게 긁히는 회전판, 돌아가는 판을 대고 나팔의 소리를 들려준다. 멈추고 이 바늘 아래에 뭐 회전판이 있대요. 이걸 긁는데요. 저는 질문하거든요. 왜? 왜 긁지? 음악을 저장하기 위해서. 아시겠나요? 질문을 하고 답변은 웬만하면 첫 문장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첫 문장을 매우 눌러 읽으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소리는 나팔의 진동으로 바뀌고 진동의 형태를 따라서 바늘이 판에 홈을 만들어 소리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음악을 저장하는 소리. 자, 이것이 초기 녹음기의 원리인데, 자, 이것이 뭐죠? 지시어. 이, 그, 저. 잘 찢습니다. 자, 이것은 소리를 긁어서 저장하는 거죠. 회전판을 긁어서 저장하는 거죠. 초기 녹음기의 원리인데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하였고 이후에 등장한 매체에서도 한동안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기록하였다. 쓱 있습니다. 자, 1문단을 읽고 나서 제 머릿속에 그냥 딱 하나만 남거든요. 음악 저장. 그리고 바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는데, 다음 문단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첫 문장을 굉장히 빡세게 읽을 거예요. 자, 현재는 소리를 디지털 신호, 즉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 파일로 저장한다. 자, 멈추고. 자, 18수능 부호화 지문 보시면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거든요. 디지털은 전기입니다. 전기 신호. 그리고 이진수가 뭐죠? 0과 1이죠. 자, 소리를 0과 1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꿔서 파일을 저장한대. 멈추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당연히 디지털 신호, 파일로 저장을 하겠지. 지금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바늘을 긁어서 저장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한 파일 내의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의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 자, 멈추고 저는 구모 시간 재고 풀 때 여기에서 처음으로 막혔어요. 이 문장에서. 엥? 이게 뭔 소리지? 자, 모든 소리의 크기가 뭐죠? 큰 소리, 중간 소리, 작은 소리. 자, 큰 소리와 작은 소리, 모든 소리의 크기에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대. 자, 제 상식상으로 소리 크기가 크면 뭔가 정보량이 많아서 비트가 많이 할당될 것 같거든요. 근데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정보량이 똑같다는 거잖아. 균일한 비트라는 건. 저는 멈추고 약간 이게 말이 되나? 하고 멈췄어요. 뭔 소리지? 이 상태로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소리 크기에 16비트를 할당, 즉 모든 소리의 크기에 16비트를 할당한다고. 그러니까 왜? 소리 크기에 따라 16자리의 이진수 값을 달리한다. 멈추고 저는 했어요.
왜? 자, 예를 들어서 큰 소리면 그 16자리 비트가 뭐 1111111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작은 소리면 뭐 000000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죠. 아, 비트 수는 동일한데 그 구성을 달리해서 각 소리 크기를 반영을 하는 거구나. 아하. 각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가 늘면, 자, 뭔 소리지? 비트의 개수가 는다는 건 정보량을 많다는 거죠. 정보량이 많을수록 소리가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소리는 원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바꿔 읽으면 음질이 좋아진다. 아, 당연하지. 그런데 오디오 파일은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엔 데이터 양이 많아. 불편해. 따라서 저장 공간을 아끼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있다. 인정. 자, 그러고 나서 바로 3문단으로 넘어가지 않고 저는 이 문단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생각해요. 이 문단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이진수로 저장입니다. 왜요? 지금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1문단에서 이미 나왔어. 뭐? 음악을 저장하는 거. 음악을 저장하는 거. 음악을 저장하는 거. 일관된 주제로 밀고 갑니다. 자, 다음은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오디오 신호 압축에는 지각 부호화를 이용한다. 자, 멈추고 마찬가지로 첫 문단을 좀 눌러 읽으면 압축에 꽂혀야 돼요. 자, 3문단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압축이야, 압축. 정보량이 너무 많으니까 정보량을 줄여야 돼. 그래서 지각 부호화를 이용한다. 자, 멈추고 그 부호화. 그 18수능 부호화를 보면 거기서도 데이터를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이 데이터가 너무 커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송을 하고 싶어. 근데 빠르게 보내려면 정보량이 적어야겠죠. 정보량을 줄이려면 부호화를 해야 돼요. 그 얘기를 여기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신호 압축 이퀄 정보량을 줄인다. 자, 글을 좀 독해력이 좋은 사람은 신호 압축에는 지각 부호화를 이용한다. 이렇게 글자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신호 압축에는 지각 부호화를 이용한다. 이 문장을 정보량을 줄인다. 이런 식으로 읽어요. 자, 아시겠죠? 다음, 지각 부호화는 청각 특성에 따라 감도가 낮은 소리. 자, 감도가 뭐지? 감각되는 정도? 감각되는 게 낮다는 게 뭔 소리야? 멈추고 생각합니다. 안 들리는 소리. 단순화. 안 들리는 소리를 제거해. 왜? 안 들리는 걸 제거해야 정보량이 줄어드니까.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기 위해서. 아하! 자, 지금 여기 이 세 줄이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거든요. 정보량을 줄인다. 아하. 자, 계속 읽어볼게요. 지각 부호화에서 이용하는 청각 특성에는 최소 가청 강도. 최소한 가능하다. 듣는 게 강도. 최소한으로 듣는 게 가능한 정도. 차폐 모릅니다. 처음 들어봐. 최소 가청 강도는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 최소값. 아이고, 이미 예측했어. 최소 가청 강도보다 큰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없다. 자, 멈추고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없다. 전 여기에 꽂히거든요. 들을 수 없어? 제거해야지. 끌고 내려옵니다. 제거해야지. 왜? 정보량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 가청 강도는 주파수별로 그 크기, 최소 가청 강도의 크기가 정해져 있대. 자, 여러분 주파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필요한데 자, 검색을 미리 해보셨어야 돼요. 자, 주파수란 진동수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의 진동수가 커. 진동을 엄청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가 크겠죠. 에너지가 크면 고음일까요? 저음일까요? 고음입니다. 고음. 자, 주파수별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다. 저는 이걸 상황으로 떠올려요. 무슨 상황? 고음, 중음, 저음. 이 주파수별로 최소 가청 강도가 정해져 있다. 여기에서의 최소 가청 강도가 있고 중음에서의 최소 가청 강도가 있고
저음에서의 최소 가청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하. 예를 들어 1000Hz부터 10,000Hz 사이에서는 자 멈추고 진동수가 엄청 큰 거죠. 그러면 고음일까요? 저음일까요? 고음이겠죠. 즉 고음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멈추고 생각해. 아! 고음이면 아주 작더라도 들리죠. 아! 이렇게 100Hz 이하 진동수가 낮아 저음에서는 훨씬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다. 자 저음이면 작은 소리로 저음을 내면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안 들리죠. 근데 저음을 크게 내면 들려.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상황 떠올리고 이해를 하고 있죠. 지금 글을 읽는 와중에 여러분 머릿속이 되게 시끄러워야 돼요. 저는 실제로 이 지문 읽으면서 막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렸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읽고 나서 3문단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생각해요. 그리고 답변을 합니다. 3문단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안 들리는 소리를 제거해서 압축을 한다 입니다. 그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요. 한편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 들리지 않아? 이거를 차폐라고 하며 차폐를 일으키는 큰 소리를 차폐음이라고 한다. 자 멈추고 저는 바로 상황을 떠올려요. 가 덮이겠죠. 지금 이게 차폐예요. 가 동시에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소리가 덮이겠죠. 이걸 차폐라고 한다. 자 실전에서는 여기까지 못하지만 분석 단계에서 좀 더 가보면 자 지금 차폐 얘기를 왜 할까? 차폐 얘기를 왜 할까? 자 지금 앞문단에서 계속한 내용이 뭐였죠? 안 들리는 소리를 제거해서 정보량을 줄인다. 차폐가 뭐라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라고. 차폐를 이용해서 정보량을 줄이는 뭐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하고 예측을 좀 해봅니다. 자, 여러분 기술 지문은 항상 최종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최소 가청 강도가 왜 필요하지? 차폐가 왜 필요하지? 왜? 어디다 써먹으려고? 질문을 하면 글을 읽기가 조금 더 쉬워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두 소리가 뭐죠? 큰 소리, 작은 소리. 이 두 소리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멈추고 생각합니다. 주파수가 가깝다는 게 무슨 의미지? 음의 높낮이가 비슷하다. 여러분 머릿속 이미지. 같은 음일수록 소리가 잘 덮이지 않을까요? 차폐가 쉽게 인정. 주파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 고음, 저음이라는 거야. 그러면 소리가 덮여, 안 덮여? 안 덮여.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자 멈추고 차폐음이 뭐였죠? 큰 소리입니다. 큰 소리. 자 실전에서도 차폐음이 뭐였지? 질문하고 답이 안 나오면 위로 올라가서 차폐음의 정의를 찾으세요. 그리고 끌고 내려오세요. 큰 소리. 큰 소리의 주파수, 즉 큰 소리의 높낮이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바꿔 읽으면 소리가 덮이는, 안 들리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임계대역이라고 한다. 자 멈추고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간인데 자, 질문을 드릴게요. 가장 낮은 주파수. 자, 누구의 주파수일까요? 자, 이거에 대한 답변을 대부분 좀 다 틀리게 하시는데 자, 지금 큰 소리가 있고 작은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작은 소리가 지금 큰 소리한테 묻히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차폐음, 큰 소리의 주파수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큰 소리가 지금 이게 엄청 큰 소리 나오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걸 기준으로 소리가 덮일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 누가 덮여? 작은 소리가 덮이겠죠. 누구의 주파수야? 작은 소리의 주파수입니다. 자,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임계대역이라고 한다. 자, 임계대역이 뭐냐면 소리가 나오고 있을 때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소리가 잘 덮이잖아요. 작은 소리 덮여?
여기까지 내렸을 때까지 소리가 덮여. 이 큰 소리가 얘를 이긴다는 거야. 이게 임계대역인 거예요. 즉 임계대역은 작은 소리의 구간입니다. 근데 학생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다 이 주파수가 차폐음의 주파수라 그래요. 이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독해하기 많이 어려운 부분이었고, 다음 읽어보면 임계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달라. 즉 작은 소리의 임계대역 폭은 큰 소리의 주파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계대역이 훨씬 넓어. 자, 누가 고음일 때? 차폐음이 고음일 때. 자, 여기 형광펜. 매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왜인지 한번 이해해 볼게요. 큰 소리가 고음이야. 근데 소리가 덮이려면 작은 소리가 일단 주파수가 비슷할 때 잘 덮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낮은 소리는 큰 고음 소리에 잘 덮입니다. 그래서 임계대역이 매우 넓습니다. 근데 반면에 큰 소리가 저음이야. 이게 큰 소리예요? 저음이야? 그럼 일단 큰 소리가 저음일 때 작은 소리가 고음이면 고음은 작은 소리여도 잘 들리거든요? 높으면 소리가 작아도 잘 들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할 수가 없어. 저음과 비슷한 주파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임계대역이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즉 큰 소리가 고음일 때는 애초에 스타트를 여기서부터 끊기 때문에 임계대역 폭이 넓지만 큰 소리가 저음일 때는 애초에 저음에서부터 스타트를 끊기 때문에 임계대역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독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고 시간을 많이 썼어야 됐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차폐를 고려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을 차폐 문턱값, 지각 부호와는 이런 성질들, 뭐 차폐 문턱값 이런 걸 이용해서 신호를 압축한다. 어떻게? 계속 반복했죠. 안 들리는 소리를 제거함으로써 정보를 압축한다. 즉 문턱값보다 낮은 걸 제거하는 거겠죠. 자, 지각 부호화에서는 오디오 신호를 먼저 주파수에 따라 여러 개의 임계대역으로 나누고, 자 멈추고, 지금 큰 흐름을 놓치면 안 돼. 큰 흐름이 뭐야? 음악을 저장하는 거야. 자, 나는 음악을 저장하고 싶어. 갑자기 뭐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해볼게요. 랄랄랄랄라 이런 신호가 나와. 그 오디오 신호. 먼저 주파수에 따라 여러 개의 임계대역으로 나눠. 난 이걸 보고 뭘 떠올리냐면 고음, 중음, 저음별로 이렇게 임계대역을 나눈다는 거야. 랄랄랄랄랄랄라 이 소리를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눈다는 거예요. 각 임계대역에서 최소 가청 강도와 차폐음을 고려해서 차폐 문턱값을 구한다. 자, 지금 제가 가정한 이 세 가지 임계대역에서 차폐 문턱값은 각각 한 군데 있어서 총 3개의 차폐 문턱값이 나오겠죠. 자,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의 크기의 비트를 많이 할당하여 소리의 손실을 낮춘다. 자, 이 문장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일단 독해에 좀 단계가 필요해요. 자, 일단 1번.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크려면 차폐 문턱값이 어때야 될까요?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 문턱값이 낮아야 차이가 커. 자, 문턱값이 낮다는 건 뭔 소리야? 문턱값이 낮다는 건 소리가 잘 들린다는 거예요. 웬만한 소리가 다 잘 들린다. 자, 그래서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이걸 난 뭐라고 읽어? 잘 들리는 소리일수록. 잘 들리는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 크기의 비트를 많이 할당한다고. 아, 잘 들리는 거에 비트를 많이 몰빵시킨다고? 이렇게.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뭐라고 읽을 거야? 안 들리는 소리들은 제거한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폐 문턱값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거 제거하고 얘 살린다고. 그리고 여기에 비트 몰빵. 아하! 재밌는데요? 즉 지각 부호화는 각 임계 대역마다 다른 개수의 비트를 할당. 왜? 임계 대역마다 차폐 문턱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하! 소리 품질의 저하를 최소화. 왜? 들리는 거 살리고 안 들리는 거 제거하고. 오디오 신호를 압축. 어떻게? 안 들리는 거를 제거함으로써. 아하! 글의 큰 흐름이 보여야 돼요. 음악을 저장하는데 정보량이 커서 문제야. 어떻게? 음악을 안 들리는 걸 제거함으로써 정보를 압축해. 그 디테일. 그럼 어떻게 제거하는데? 뭐 최소 가청 강도, 뭐 차폐 문턱값을 고려해가지고 그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기반으로 안 들리는 거 제거해서 들리는 거에 비트 몰빵한다. 그렇게 음악을 저장한다는 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려웠던 문장이 일단 요게 제일 첫 번째로 어렵고, 두 번째로 여기가 어렵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문장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문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문제가 생각보다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좀 아쉬웠고, 요 지문 좀 야매로 푸는 법을 알려드리면, 제가 방금 어렵다고 한 이 세 문장 있잖아요. 1, 2, 3번. 여러분 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이 이해 안 가는 그 문장은 모두에게 다 어렵거든요. 100% 보기 3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4번, 15번, 16번 문제 1, 2번이 이미 나왔어요. 이 문장이. 그럼 남은 건 3번밖에 없어. 즉, 요 문장만 지금 출제가 안 됐거든요. 저는 17번 보자마자 이게 무조건 출제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 문장이. 왜? 이해하기 너무 힘들었거든? 자, 이때 실전에서 3번에 쓱 가요.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 이 차이가 커야 돼. 그리고 여길 쓱 봐. 저는 뭐에 꽂히죠? 크기와 문턱값. 그리고 그 차이를 좀 구합니다. 마이너스 8, 10, 25, 49. 압도적으로 D가 크죠. 그럼 여기에 비트 몰빵이란 말이야. 그쵸? 그리고 나서 D와 관련된 선지를 쓱 봐요. 그럼 일단 요거 없고, 요거 2번, 5번밖에 없거든요. D가 들어있는 게. 그리고 나서 2번을 쓱 보면 비트가 없는 거야. 일단 패스. 5번. 압축할 때 C 소리 크기보다 D 소리 크기에 더 많은 비트 할당? 오, 아싸. 땡큐. 5번. 찍고 안 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풀었죠?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그 어려운 문장이 출제된다. 요거. 이렇게 야매로 풀리는 건 문제가 쉽게 나올 때만 가능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당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이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나중에 서치해야지로 빼지 마시고 최대한 이해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출 분석하실 때 끝까지 한번 붙들고 계속 생각하고 이해하는 훈련. 그러니까 해설지를 함부로 보지 마시고 혼자서 몇 시간씩 붙들고 있으면서 생각하는 그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비오낙 해설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